지난번에 5년 전 유망주가 지금은 그 기대에 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었는데 이번엔 좀 더 멀리 가보죠.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2016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거의 10년 전 최고의 유망주 탑10에 선정됐던 선수들이 과연 그 유망주 평가가 맞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선수들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선정됐던 선수들로 준비해봤습니다. 2016년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 명단 10위에 올랐던 선수는 바로 이 선수. 15-16 시즌 리버풀 소속으로 1부 리그 데뷔전에 성공했던 수비수 조고메즈였죠. 2014년 챔피언십 소속이었던 찰튼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던 조고메즈는 2부 리그긴 했지만 17살의 어린 나이에 주전으로 활용되면서 시즌 24경기에 출전.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서 2015년 리버풀로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라는 큰 무대에 합류한 유망주였기 때문에 2016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10위에 선정됐는데 9년가량이 지난 현재를 생각하면 기대만큼의 성장이라고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죠. 15-16 시즌 리버풀에 합류한 후로 현재 24-25 시즌까지 10시즌을 리버풀이라는 빅클럽과 함께하는 중. 조고메즈는 센터백에다가 좌우 풀백까지 모두 겸할 수 있는 멀티성을 지닌 선수로 성장하긴 했지만 커리어 동안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의 발전을 보여줬다고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죠. 합류 첫 시즌이었던 15-16 시즌 초반 18살의 유망주가 리버풀의 주전 풀백으로 나오면서 기대감을 심어줬으나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을 통으로 날려버렸고 두 번째 시즌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4개월 결장. 그 외에도 18-19 시즌 발목 수술과 20-21 시즌 무릎 부상까지 성장이 필요했던 시기에 장기 부상을 꽤나 많이 겪게 되죠. 거기에 그 후에는 조금 부상이 잠잠하나 싶더니 이번 시즌은 또 햄스트링이 문제. 물론 리버풀이라는 빅클럽에서 10시즌을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뛰어난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리버풀에서 10시즌 동안 241경기? 9년 전 기대보다는 다소 아쉬운 현재라고도 생각되네요. 2015년 18살의 어린 선수가 브라질 코린티안스에서 총 46경기 8골 4도움, 북박이 주전으로 활약했다면 새로운 신성의 등장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죠. 실제로 이 당시 브라질의 공격 유망주 중에는 가브리엘 제주스와 이 선수가 가장 유망했다고 할 수 있었으니 바로 1997년 출생의 윙어 말콤이었습니다. 브라질 선수라면 패시브라고 생각되는 드리블 능력과 킥력을 겸비했던 선수로 말콤은 2015년 코린티안스를 대표하는 유망주로 성장. 2016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프랑스 보르도로 이적하면서 빅리그에까지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보르도에서의 2시즌 동안 96경기 23골 16도움. 말콤은 보르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신이 2016년 최고의 유망주 9위에 선정됐던 이유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조금 꼬이기 시작하지만요. 아시다시피 이 보르도의 에이스에게 바르셀로나가 관심을 보이면서 말콤은 2018년 바르셀로나에 합류.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부상과 부진으로 한 시즌을 뛴 것이 전부였고 그 후엔 빅리그를 떠나 제니트에서 4시즌, 현재는 사우디 리그까지. 넥스트 제너레이션 9위에 선정됐던 재능이었지만 커리어로 보면 2016년 같이 주목받았던 제주스가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담이지만 제주스는 2016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12위였습니다. 2016년 당시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보시죠. 펩 가르디올라는 유럽 최고의 젊은 재능 중 한 명, 앞으로 멋진 미래가 앞둔 선수라는 평가를 내렸고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역시 강력한 슈팅과 좋은 시야를 지닌 선수, 뛰어난 젊은 선수를 보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라며 이 선수를 칭찬한 바가 있었죠. 바로 2016년 가장 기대가 되는 유망주 8위에 선정됐었던 포르투갈의 유망주 헤나투 산체스입니다. 선정 당시 산체스는 벤피카 유스에서 성장해 벤피카에서 1군으로 이제 막 데뷔를 했던 선수. 그런데 이 18살의 유망주는 15-16 시즌 데뷔 시즌부터 벤피카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더니 15-16 시즌 총 35경기를 소화. 유럽 리그에서 빠르게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하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순위 8위에 선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8위에 선정되긴 했지만 산체스는 그 15-16 시즌 이후 유로 2016 포르투갈 대표팀에도 선발돼 주전으로 뛰면서 포르투갈의 유로 2016 우승 멤버로 활약. 그 활약을 기반으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고 최고의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골든보이까지 수상하면서 사실 8위 이상에 뽑혔어도 이상하지 않을 잠재력을 보여주게 되죠. 다만 뮌헨에서 그 잠재력이 한풀 꺾이긴 하지만요. 뮌헨은 20살도 되지 않았던 이 산체스를 450억에 가까운 거액을 주고 영입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산체스가 뮌헨에 합류했을 당시 뮌헨의 중원에는 요즈아 키미, 사비 알론소, 아르투르 비달, 티아고 알칸타라 등 산체스가 뚫기엔 너무 막강한 중원 자원들이 즐비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산체스는 16, 17 시즌 총 25경기, 엄청 많진 않아도 기회를 받긴 했는데 산체스는 미넨에서 주전이 되기엔 아쉬운 모습이었고 19, 20 시즌까지 4년의 기간 동안 함께했음에도 53경기 출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미넨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프랑스 릴로 이적해서 어느정도 부활에 성공했다고는 할 수 있었지만 다시 PSG와 AS 로마에서는 또 부진, 골든보이까지 수상했던 초특급 유망주였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아쉬운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크로아티아 국적의 선수의 피지컬보다는 좋은 발기술과 탈압박을 지닌 미드필더, 이런 선수라면 자연스럽게 크로아티아의 레전드 선수인 모드리치처럼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죠. 실제로 이 선수는 2016년 당시 제2의 모드리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선수였으니 바로 2016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7위에 선정됐었던 안테 초리치입니다. 누구? 빅리그는 아니었지만 크로아티아의 명문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나이가 17살. 초리치는 확실히 유망주지만 중원에서 적극적인 돌파와 나이에 걸맞지 않은 탈압박을 보여주면서 10대의 나이에 이미 붙박이 주전으로 안착.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5시즌 동안 총 143경기, 23골, 24도움, 탈유망주라고 평가받기에 충분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망주를 긁어보고 싶어 했던 AS 로마가 2018년 초리치를 영입. 초리치는 자신의 잠재력을 빅리그에서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 기대는 현재 실망으로 바뀐 상황이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AS 로마와 5년 계약을 맺었던 초리치가 로마 소속으로 뛴 경기는 단 3경기. 심지어 3경기 모두 후반전 교체 출전이었을 정도로 초리치는 로마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로마의 신성 역할은 초리치보다도 어린 니콜로 차니올로의 몫이었죠. 결국 초리치는 로마에서 딱 3경기만을 뛰고 이리저리 임대 생활을 하게 됐고 2016년 가장 기대가 되는 유망주 7위였지만 현재는 소속팀이 없는 어려운 커리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AS 로마는 2016 넥스트 제너레이션 7위에 선정됐던 초리치를 2018년에 영입해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는데 로마는 이 2016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6위에 올랐던 선수도 영입했다가 쓴맛을 본 기억이 있었죠. 바로 2016년 1월 1,5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200억가량에 영입했던 브라질의 미드필더 제르송이었습니다. 제르송은 2015년 브라질 플루미넨스에서 1군 데뷔를 가진 선수. 그런데 당시 17살에 불과했던 제르송은 데뷔 첫 시즌부터 45경기를 출전하면서 붙박이 주전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신성의 향기를 물씬 품겨오던 이 유망주를 2016년 1월 AS 로마가 영입, 빅리그에 합류하게 되면서 제르송은 2016년 최고의 유망주 6위에 선정되게 되는데 아쉽게도 제르송은 이후 유럽 무대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선수로 남게 되죠. 제르송은 공격적인 전진성과 드리블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포그바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 제르송 본인은 포그바가 아닌 토티와 데로시가 롤모델이라고 언급하긴 했는데 이건 로마로 이적하니까 립서비스가 조금 가미된 것 같은데 다만 제르송은 로마 첫 시즌 리그 4경기 출전이 전부, 그 다음 17, 18 시즌은 리그 24경기 출장으로 출전 시간 자체는 늘었지만 주로 로테이션이었고 이탈리아 무대에서 그리 만족스러운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2019년 브라질 리그로 리턴하게 되죠. 그리고 제르송은 이후 21, 22 시즌 마르세유로 이적하면서 두 번째 유럽 무대에 도전. 21, 22 시즌 48경기 11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이제 유럽 무대에서도 성공 가도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바로 다음 시즌 주전 경쟁에 밀리면서 다시 브라질 무대로 리턴. 현재는 플라멩구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죠. 확실히 브라질 자국 리그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긴 하지만 빅리그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 9년 전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이긴 했지만 제르송은 유럽에서만큼은 그 기대에 맞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망주 시절의 기대감이 이 선수만큼 컸던 경우도 흔치 않죠. 바로 2015년 16살의 나이에 레알 마드리드 유스에 합류하면서 초특급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았던 재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자국 리그인 노르웨이 리그에서 1군 데뷔했던 것이 2014년 15살 시절. 아무리 빅리그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어린 선수가 1군으로 뛴다는 것은 놀랍다고밖에 할 수 없었고 이 특급 유망주를 유심히 지켜보던 많은 빅클럽들이 있었지만 웨데고르는 2015년 1월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함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웨데고르 역시 다소 험난한 유망주 시절을 보내게 되죠. 2015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지만 웨데고르가 마드리드 1군으로 뛰었던 경기는 통산 11경기,
당연히 특급 유망주라고 해도 10대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으로 뛴다는 것은 웨데고르는 네덜란드의 헤렌벤, 비테스 등 임대 생활로 커리어 초반을 보내야 했죠. 그러다가 19-20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 임대를 통해 웨데고르는 빅리그 1군으로 정착에 성공했고 20-21 시즌엔 아스날 임대 후 완전 이적까지 성사. 아스날에서 그 잠재력을 만개시키면서 두 번의 아스날 올해의 선수를 포함 주장으로까지 활약하고 있죠. 거기에 워낙 어린 나이부터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2016년 유망주 중에는 그래도 웨데고르가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낸 것으로 생각되네요. 14-15 시즌 FC 포르투에는 17살에 1군으로 데뷔 시즌부터 37경기에 출전, 데뷔하자마자 주전급으로 활약했던 유망주가 있었죠. 심지어 그 유망주는 그 다음 15-16 시즌 고정은 아니었지만 주장 완장도 달게 되면서 팀의 미래라고 불리게 되죠. 바로 현재는 아릴랄에서 뛰고 있는 포르투갈의 미드필더 후벤 네베스였죠. 네베스가 포르투에서 데뷔할 당시 함께 뛰고 있던 바르셀로나 출신의 크리스티안 테오는 네베스를 두고 새로운 부스케츠라고 할 정도였으니 그 잠재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엔 누굴 부스케츠한테 비비냐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부스케츠까지는 아니어도 확실히 포르투를 거치면서 네베스는 뛰어난 킥력을 보여주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훨씬 큰 클럽으로 이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네베스는 2017년 잉글랜드 2부 리그 소속이었던 울버햄튼으로 이적. 이후 울버햄튼에서 6시즌을 함께하면서 일명 울버햄튼의 포르투갈 커넥션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실력은 빅클럽에서 뛰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울버햄튼에서 오래 뛰면서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그래도 실력을 감안한다면 이 2016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4위에 선정된 네베스도 선정된 이유는 충분했다고 보여지네요. 앞서 5위에 선정됐던 마르틴 웨데고르도 있었지만 2016년에 선정했던 특급 유망주 중 그 기대만큼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준 선수는 이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2015년 고작 16살의 나이에 1군 데뷔전을 가졌던, 심지어 변방의 리그도 아닌 이탈리아 세리에라는 빅클럽에서 데뷔전을 가졌던, 심지어 다른 포지션도 아니고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골키퍼 자리에서 데뷔했던 잔루이지 돈나루마입니다. 물론 데뷔전을 일찍 가져갔지만 주전으로 바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돈나루마는 데뷔 시즌이었던 15-16 시즌 16살의 선수가 AC 밀란의 주전 골키퍼로 낙점, 20-21 시즌까지 6시즌을 AC 밀란에서 뛰면서 모든 시즌 주전 골키퍼로 뛰었고 잔루이지 부폰의 뒤를 이어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골키퍼로 성장하게 되죠. 그걸 증명하듯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데뷔했던 나이도 17살. 물론 2021년 AC 밀란에 떠나 PSG로 이적할 당시에 잡음이 있긴 했지만 PSG로 이적해서도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으로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돈나룸마가 2016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3위? 지금 모습을 보면 1위에 선정됐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겠네요. 2016년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 2위에 뽑혔던 선수는 10대 후반의 선수가 14-15 시즌 42경기 17골 13도움, 15-16 시즌 40경기 13골 8도움, 2시즌 연속으로 맹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가 뽑혔었죠. 물론 그 2시즌 연속으로 맹활약했던 팀이 스위스 리그의 바젤이긴 했지만 등장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기 충분했던 스위스 국적의 공격수 브릴 엠볼로였죠. 187cm의 큰 피지컬에다가 스피드와 힘, 기술까지 모두 지녔다고 평가받던 유망주가 엠볼로였는데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라면 아무리 빅리그에서의 성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다른 클럽들의 관심을 받기엔 충분했죠. 결국 많은 관심을 받던 엠볼로가 선택한 다음 클럽은 2016년 이적했던 독일의 샬케. 하지만 이 특급 유망주의 빅리그 생활은 조금 삐걱거리게 됐으니 바로 엠볼로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는 부상 때문이었죠. 엠볼로는 샬케 이적 첫 시즌이었던 16-17 시즌 종아리뼈 골절과 발목 부상으로 시즌을 거의 통으로 날려버렸고 이후에도 뼈 부종, 발 골절 등으로 샬케에서 함께한 3시즌 동안 통산 61경기 12골,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샬케 이후 메넨글라트바흐에서 3시즌, 현재 AS 모나코에서도 3시즌째 함께하고 있지만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었던 것이 22-23 시즌 모나코에서 12골. 9년 전 가장 기대받던 유망주 중 한 명이었지만 엠볼로의 커리어도 기대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네요. 2016년 가장 기대받는 유망주 1위에 선정된 선수는 13-14 시즌과 14-15 시즌 2시즌 연속으로 벨기에 올해의 유망주에 선정됐던 미드필더 유리 틸레만스였습니다.
2013년 1군으로 처음 데뷔전을 가졌을 당시의 나이가 16살. 13-14 시즌 안더레어트의 신성이 등장했음을 알린 틸레만스는 16살의 햇병아리였지만 데뷔 시즌 총 35경기를 소화. 빅리그는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14-15 시즌부터는 안더레어트의 붙박이 주전으로 낙점. 14-15 시즌 52경기 8골 6도움, 15-16 시즌에도 45경기 7골 4도움. 이미 20대가 되기 전부터 야무진 경험치를 쌓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2016년 기준으로는 가장 기대받는 유망주 1위에 선정될 만도 했고, 특히 16-17 시즌엔 미드필더라는 선수가 시즌 53경기 18골 15도움, 득점력까지 야무지게 보여주면서 틸레만스는 프랭크 램파드에 비교되기도 했죠. 그 결과 틸레만스는 매년 빅클럽과의 연결도 끊이지 않는 선수 중 하나였고, 다만 안더레어트 이후 AS 모나코와 레스터시티에서 커리어를 보내면서 개인적으로는 실력에 비해서 의외로 빅클럽 커리어가 없었던 선수로 생각됐죠. 그래도 2023년 레스터시티를 떠나 아스톤빌라에 합류. 현재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을 노리는 아스톤빌라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1위였던 것에 비해서는 아쉬울 수는 있지만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2016년에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라고 뽑혔던 10명의 선수가 지금은 그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추가로 이 2016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탑10에 뽑히진 않았지만 12위에 가브리엘 제주스, 17위에 빅터 오시멘, 37위에 우스만 덴벨레, 39위에 이승우가 위치해 있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